그 시니어스로 들어간 사람은 다 그런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여자들은 남편 잘 된다든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린다든지 경쟁자를 치고 이긴다든지 그러니까 회장에 당선된다든지 명예를 이룬다든지 이런 일은 다 대기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병오년 이제 시작입니다. 71년생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좀 운세가 좀 어떨까요? 아, 신해년의 신해일주, 신해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한 게 있죠. 네. 신해년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이 신해년에 이 신금이라는 건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다. 매우 흑백이 분명하고 신세어하고 길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애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약간 애늙은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신해년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해년에 해는 뭐냐? 돼지띠거든. 네. 돼지띠라는 건 돼지 이산저산 뛰는 거거든. 그 우리가 화투에도 보면은 쌀이나무 위에 돼지가 뛰는 모습으로 나오잖아. 그래 영마살 기운이 매우 뛰어난 놈들이 많아. 전 세계를 만약에 임자생이 해외를 돌아다니는 게 1년에 한 번 간다면은 좀 난다 긴다 하는 신해생이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신해생이 태어났다면은 해외를 1년에 12번도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신해생 중에 영마살 기운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느 월에 태어난 사람? 약 5월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영마살 기운이 많은 거예요. 5월 달에 그걸 진영마라고 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도 연지에도 태어난 애가 지살이고 지살 영마라고 하거든. 영마라는 이동을 의미하는 거거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월지도 나간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할아버지나 내 조상이 고향 떠나서 왔다 나가는 거니까 고향 자리니까. 왜냐면 신해년 자리가 그 고향의 자리거든. 또 조상의 자리니까 조상이 고향 떠나왔다. 근데 아버지하고 조상 자리하고 영마살로 충동하거든. 그럼 아버지 자리에도 역마살이 있는 것인가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 또 우리 신해생들은 나간다는 의미가 고향을 떠난다 의미도 있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고향과 그러니까 고향이 조상의 터전이지. 그런데 여기가 월지는 뭐냐면 내가 어려서 자란 곳이거든. 학교 다니고 그러는 곳이거든. 거기를 또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연지에 지살이 있으면은 돼지띠는 조상 자리를 떠난다 이런 의미가 고향의 터전을 떠난다가 있는 것이지만은 월지에 있는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산다 이렇게 옛날에 떠나는 걸 싫어했거든. 그래서 역마살에 옛날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마살에 거기 관이 붙으면 움직일 때마다 좋은 곳으로 움직이다. 관상학에 그걸 천이궁이라고 하는 거거든. 옮길 천자, 옮길 이자, 궁자. 옮길 천자, 옮길 일자 여기를 딱 봐가지고 여기서 시커먼 것이 딱 뜨면은 옮기지 마라. 나 이번에 옮기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뭔가 밝은 기질이 밝은 것들이 싹 보이는 것 같아. 변지역마라고 하거든. 천이궁 변지역마가 거기 밝은 곳이 딱 있는 것 같으면 거기 가가지고 좋은 자리가 되는 거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여기 시퍼런 기운이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거기 가서 뻘건 기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재산 불태울 일이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여기가 맑고 투명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광명, 공명, 정대하고 광명, 정도한 뭐 말이 안 되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에 또 보면 흑갈색으로 생긴다든지 흑적색으로 생기면은 암체한 어둡고 지체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이궁이나 변지 역마궁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해생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신해생이 그렇게 금기라는 것이 흑백이 분명하고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기질도 가지고 있는 반면 역마살의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해묘미 목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아주 지혜롭지만 인정 많은 사람들의 면모도 가지고 있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첫째는 감성적이고 두 번째는 흑백이 분명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포용성이 매우 뛰어난데 특별히 인정이 많은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냉정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것 같은 게 신해생이거든. 겉으로 보면 신해생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속으로 사귀어보면 사람이 지혜가 깊고 속이 깊고 신해생한테 무슨 소리가 들어가면 안 나와. 남 들 씹는 거니까. 신해생이 다른 거보다는 임자생 이 새끼들은
좀 그런 게 있어. 뭔가 겉으로는 다 이렇게 된 건데 김일성의 임자일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신해생들은 안 그런 게 많지. 이 신해생도 결과적으로 가을과 겨울을 신해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적으로 신해생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10번 찍으면 10번 다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신해생의 신해가 이 신이라는 건 가을을 의미하는 거거든. 임자생의 임수를 갖다가 겨울로 바다로 얘기했잖아요. 신해생의 신금을 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신해생 중에 미인이 많을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이 신해생의 그 자체 태어난 것이 이게 신금을 보석이나 주옥으로 보는 거거든. 그리고 보석이나 주옥으로 보면 그 금기를 바로 백색으로 보는 거거든. 신해생이 얼굴이 하얀 사람은 다른 띠 출신들보다도 훨씬 미인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밑에 해라는 건 물이거든. 그럼 보석을 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해생이. 그래서 돼지라고 한다면은 경신금을 금이니까 그걸 금돼지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신내생들이 은색이기 때문에 쇠를 자르면 흰색이 나오거든요. 은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해생의 신은 약간 냉정하고 차가운 면모가 보여질 가능성이 있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실제로는 의리가 있고 지혜롭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누구나 다. 근데 해수라는 거는 지혜 있고 포용성이 깊은데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역마살의 기질은 가지고 있는데 5월달 역마살이 가장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해생에게 가을과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병우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병우년의 병자는 태양이라고 했잖아. 5월라는 건 난 12시라고 얘기했지. 그럼 난 12시이지만은 이 5월이라고 하잖아. 5월. 5시라고 하는 건 난 12시면 5월이라고 하면 뭐겠어? 밤 12시겠어요? 오후 12시. 오후 12시가 아니지. 5월인데 5월을 얘기했는데 왜 오후 12시를 가지고 얘기해. 12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 오후 12시. 5를 12시라고 얘기했는데 뭘 또 12시라고 얘기해. 5월이라고 해야지. 5월은 양력 6월에서 7월 정도로 얘기하면 됐네. 그러니까 그걸 중하라고 그래. 버금 중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5월달을 우리가 보통은 초하라고 하지만 맹하라고 하거든. 산할 만맹자. 으뜸이기 때문에 맹하라고 그러고 가운데를 중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버금 중자 써서 중하. 끝에를 개하라고 그래. 끝개자 써가지고 개하라고 그러는데 중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이 여름이 바로 중간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보면은 이 가을과 겨울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게 가을 기운하고 겨울 기운의 두 가지 기운이 다 나오고 있는 게 이 신해생이라고 하면은 이 신해생은 필연적으로 약간 이성적이고 남이 보기에 남에게 약간 차가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엄해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그러면 얼굴이 가을과 겨울이니까 좀 차가운 면모나 엄숙한 면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그것은 차가워서 굳은 거거든요. 병오년이 되면은 굳은 것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해생 중에 특별히 좋은 해가 되려고 그러면은 신해생 중에 반드시 신유술월이 돼야 돼. 몇 월이에요 그게? 그게 8월, 9월, 10월이지. 8월, 9월, 10월인데 그게 임자생이면 임자 일주면은 임자니까 나는 너 사주로다가 너 물이냐 불이냐 얘기하더니 임자월이라면 부동산을 크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 임자 일주. 무슨 부동산이나 지체된 일이 갖다가 갑자기 그 뭐 어떤 계약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지다 계약이 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 병오년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안 팔던 집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가 뭐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가 문서가 많이 차를 뭐 어떤 건설업자라 그러면 집을 갖다 많이 지어놨으면 그 임계일주가 신유수로 태어나가지고 신해년생이면은 그게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게 안 팔렸다. 그럼 내년에 완판할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좀 섭섭하지. 또 경신일주는 금이거든. 근데 신유수로면 금이거든. 신해년생의 금이거든. 다 금이잖아. 금이라는 것은 화를 만나지 못하면은 바야흐로 기물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화해로. 그래서 금강이 우화. 금이 강하고서 화를 만나면은 방성기물이라고 그랬거든. 방이라는 건 비로소 방이거든.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이룰 성자거든. 기라는 것은 그릇 기자거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물이 어떤 품물을 이루려고 그러면 화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어디에서? 경신이라는 금이. 그러니까 나는 너 어디 사주 보러 왔더니 나는 금이야.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중에서 가을에 태어난 애들이 가을에 태어난 애들이 신해생이다. 그러니까 신해생이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경금이나 신금을 일주로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간이
또 신유술시다. 그런 사람은 명예에 대결한 일이 있어. 회사에서 승진한다든지 여자 같은 남편이 기똥차게 잘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경쟁자를 제거해 본다든지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명예를 쟁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 60년 가운데 그것이 가장 한 해로만 본다면은 가장 지금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임계일주가 신유술월의 신의 년생이 만약에 신유술월에 태어난 사람이 신유술시에 태어났다. 신유술시에 신의 년에 태어난 사람이 임계일주다. 그러면 내년에 집 팔아먹는데 문서 계약되는데 근데 앉아서 불로소득하는데 어머니 집을 팔아먹든지 엄마 집 돌아가시고서 뭐 재물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문서엔 대기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이게 지체되던 거는 전부 다 팔리는 거거든. 올해는 그런 사람일수록 소송하는 일이 있어. 싸움과 다툼이. 그 싸움과 다툼이 내년 전반기까지도 문제가 좀 있다가 내년 가을쯤에 가서 다 풀리게 되거든. 그런데 그게 경신일주가 만약에 신유술시에 태어났다. 신유술월에 신의 인연이 신유술월에 신유술시.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약간 좀 틀리는 것들이 있어. 왜냐면 그거 아닌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앞으로 그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 네. 그 신유술시로 들어간 사람은 다 그런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여자들은 남편 잘 된다든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린다든지 경쟁자를 치고 이긴다든지 그러니까 회장에 당선된다든지 명예를 이룬다든지 이런 일은 다 대기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 또 PD님이 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일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